이번 강의는 2020년 8월 22일입니다. 22일 날 바로 3회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보면요 1, 2회가 통합이라고 이렇게 돼요. 통합이라기보다는 우리 묘한 재앙이 와서 시험을 볼 수 없어서 우리 6월 달에 보고 바로 8월 달에 봅니다. 그래서 1회가 2회를 합해서 봤다 그래서 통합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3회 시험인데요. 3회 시험은 특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나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은 2021년 또는 22, 23월 합격하시기 위한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강의하는 것은 2021년에 맞춰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저는 항상 맞춤형 강의다. 왜? 이번에 합격될 수 있게 강의를 하겠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요. 저는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까지 가금을 헤아리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낼 때도요. 최소한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합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국가기술 자격 문제는 모두가 다 문제 은행식입니다. 한편으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관심이라든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출제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만점으로 합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1과목 안전관리론 만점 강의를 위해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요. 안전관리론은 1번부터 20번까지 있죠. 역시 원래는 한 문제가 몇 분? 1.5분이에요. 1.5분. 그러나 1.5분에 한 문제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120문제를 3시간 동안 만들어 둔 것은 한 문제에 1.5분꼴로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바로 보면 1초도 안 돼가 탁탁 체크하고 물론 또 1초도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말이 안 되지만 그 1초 하면 착 하고 넘어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와 사용 사례 연결로 틀린 것을 그랬어요. 우리 안전보건 표지는요, 바로 5개 표지가 있죠. 첫째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경고 표지잖아요. 정지신호, 소화설비, 그 장소 유행에 금지 그러면 저는 볼 때 벌써 기분이 나빠. 왜? 틀린 거 틀렸잖아. 노란색은 뭐요? 경고에 대한 거죠. 이 문제는 뭐야? 금지에 대한 거니까 무슨 색깔 돼야 돼? 빨간색으로 세워야 되겠다.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밑에 올려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파란색은 특정 행위의 지시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요? 보호구에 해당된다. 맞아요. 빨간색은요, 화학물질 취급장소 유해 위험 경고 맞습니다. 어떻게? 빨간색은 금지 표시도 하지만 화학물질 취급장소 유해 위험 경고. 그거는 마름모, 형태는 마름모일 때. 녹색이라 그러기도 하고 초록색이라 그러죠. 비상구,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은 통행 표지. 맞죠? 보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시험에도 이번에 출제될 것이다. 바로 빨간색은요. 색도 기준이 색의 3 속성이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7.5할 4, 14. 금지 경고는 금지는 정지신호, 소화설비, 장소 유해 행위의 금지를 나타내고 경고해야 할 때는 화학물질 취급 장소 유해 위험 경고를 나타낸다. 노란색은 OI 8.5시. OI는 뭐요? 색상을 나타내고 8.5는 명도예요. 12는 채도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장소 유해 위험 경고 이외 위험 경고 주의 표지 또는 기계 방어물 등입니다. 파란색은요. 2.5 pb 40으로 색상, 명도, 채도입니다. 지시 표시, 특정 행위의 지시라고 이건 대개 다 우리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라든지 자율안전 확인 보호구에 해당되죠. 녹색 또는 초록색이라고 그러죠. 2.5G 40입니다. 바로 이거는 뭘 나타낸다? 안내 표지로서 또는 대표적인 안내 표지도 나타내지만 녹십자 표지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다음 흰색과 검은색은 바로 얘들의 보조색이에요. 빨로, 파란. 그런데 흰색은요, 우리가 색도 기준 N9.5예요. 그래서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그럼 파란색과 녹색. 검은색은 N0.5로서 문자나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입니다. 그래서 N0.5하고 9.5하면 뭐가 돼? 10이 된다. 그것만 잘 알아도 우리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1-95쪽에 있고 2017, 19까지 출제됐어요. 기사, 산업기사 구분 없이 출제된다.
이번 시험에도 틀림없이 출제될 것입니다. 우리 산업안전법 시행규 별표 8 안전보건 표시 색도 기준 및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2번입니다. 파블로프입니다. 우리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 이론의 원리가 아닌 것은 반드시 파블로프 잘 나오죠. 조건을 줬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에게 아침에 빵을 2개 주니까 얘가 한 개씩 주다가 갑자기 2개 주니까 얘가 정신없이 좋아하는 그런 현상이 바로 파블로프죠. 파블로프는 일관성의 원리, 그러니까 똑같이 하겠다. 계속성의 원리, 그 다음에 준비성의 원리. 조건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 거야?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강도의 원리 등이 있고요.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 다른 말로 반응설 학습 원리 4가지는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이 4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교재 1-176쪽에 있습니다. 17, 19 기사보다는 산업기사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산업기사 구분 없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또 반드시 그러나 따로 기사 공부, 산업기사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바로 기사는 기사 공부, 산업기사 원서는 반드시 둘 쓰면 둘 다 합격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사? 싼 기사에 합격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넘어가죠. 허츠버그입니다. 허즈버그라고도 읽어도 좋고 허츠버그라고 읽어도 괜찮아요. 그게 뭐 허즈라고 써가 틀렸나 안 틀리나 그런 건데 틀리지 않습니다. 허즈버그는요. 위생요인과 동기이론 또는 위생요인, 동기요인, 위생이론, 동기이론에서 동기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근데 우선 알아둘 거 있어요. 동기라는 것은요. 정말 밥 먹지 않아도 내 자식 잘 떼는 거 보면 배부르는 것 같이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함으로써 만족하는 거지. 거기에 물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바로 동기죠. 바로 보겠습니다. 감독, 안전, 작업 조건 이런 건 전부 다 위생적인 거예요. 이거는 바로 책임감 하나로 나는 삽니다. 나는 대통령이 된 걸로 만족하지 내가 월급이 왜 필요한 거냐고. 하긴 또 대통령이 월급이 왜 필요해. 이런 걸 말하면 책임감입니다. 보겠습니다.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은요. 위생요인은 직무 환경을 말하는데 회사 정책과 관리, 개인 상관의 관계, 감독, 임금 보수, 작업 조건, 지위, 안전 등이고요. 동기요인은요. 직무 내용에 내가 일함으로써 만든 성취감, 책임감, 안정감, 성장감, 발전, 도전감, 일 그 자체 일의 내용으로서요. 바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뭐다? 동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그래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로하는 분을 가지고 노무를 제공하시는 분들도요. 정말 주인 입장을 생각해 보시고 또 주인도 근로자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모두가 서로가 다 상쇄되죠. 다 이렇게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아름다운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1-131쪽에 있습니다. 2017부터 17년도 3번 연속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와 엄청 대단한 분입니다. 4번입니다. 매슬로우라고 역시 읽어도 좋습니다. 마슬로우라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욕구 단계 이론 중에서 제2단계의 욕구에 해당되는 것은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단계 뭐요? 1단계 생리적 욕구에 이게 가장 찾기 힘든 욕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정도 배고픔이라든지 성 이런 게 다 해결됐으면 바로 안전 욕구를 하면 됩니다. 안전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가 되겠습니다. 3번은 뭐요?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예요. 네 번째 욕구는 뭐요? 존경받아야 돼요. 또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뭐다? 자아실현 욕구. 뭐 이렇게 찾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마슬로우 욕구 단계는 이번 시험에도 반드시 틀림없이 출제됩니다. 1단계 생리적 욕구입니다. 기하, 갈증, 호흡, 배설, 성욕 등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종족 보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종족 보존 욕구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강하게 이렇게 사회적인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이게 바로 1단계입니다.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런 게. 그 다음 2단계 안전 욕구입니다. 안전을 구하려는 욕구입니다. 3단계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애정, 소속에 대한 욕구, 친화 욕구라 그러기도 하죠. 4단계는요, 인정받는 욕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존경 욕구, 자존심. 그래서 저는 항상 합니다. 저 강의를 듣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존심. 자존심 뭐다?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이다. 여러분은 어떻다? 저의 강의는 명품입니다. 저는 그래 명품을 떠나서 여러분을 뭐라 그래서 세계 하나밖에 없는
한정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해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수진 장군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할까. 그래서 여러분 위대를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분들이니까 세계 최고의 안전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사, 산업안전 따시고 건설안전 따시고 바로 제가 강조하는 지도사 따시고 기술자 따셔가지고 반드시 안전하면 나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명예 또는 성취, 지위에 대한 욕구, 다른 말로 승인의 욕구입니다. 5단계는요.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뭐다?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1, 2, 3, 5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1-132조 우리 책에 있습니다. 바로 16, 19도 나왔고 이거는 정보 제공해가지고 이거는 좀 이게 잘못된 게 이제 하나 와 있어요. 참고로 이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안전모의 성능 시험에서 A입니다. A라 그러는 거 이거죠. A는 낙하 비례, E는 감전이에요. 그 다음에 A는 낙하 비례 됐죠? B 추락이에요. 감전이에요. 요런 안전모에만 실시하는 시험은 건데요. 알아둘 게 있습니다. 여기 AE와 AB에 대한 것은 바로 여기 그 내수성과 요 세 가지밖에 안 해요. 사실 요거만 내수성, 난연성, 특근 풀림 등. 내수성, 난연성, 특근 풀림. 그러면 내수성, 난연성, 특근 풀림 또는 하나 더 내전압성. 그러면 난연성 시험과 내전압성 시험. 봐요. 내관통 시험. 여기서만 AE, ABE에만 하여. 그러면 여기는 다 어떻게? 충격 흡수성과 내관통 시험 또는 내수성. 제가 잘못 말했네요. 내수성 같은 거는 AE, AB, AE, AB, AB. 근데 여기 얘들만 빼면 되지. 결론은 뭐야? 요것도 사실 빼야 돼요. 결론은 뭐? 요는 AE와 ABE에만 하는 거니까 AE와 AB 요거밖에 없잖아. 내전압성과 어떻게? 내수성을 찾아야 돼요. 그럼 답은 몇 번? 내전압성과 내수성은 답은 4번밖에 안 돼요. 요거는 또 이게 알아둘 거 있어요. 안전모의 성능 시험은요. 이런 6가지다. 그냥 전체적으로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의 시험은 요렇게 A와 AB에만 꼭 해야 내전압성과 내수성 시험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거고요. 실제 안전모의 성능 시험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2016년부터 20년 또는 8월 23일까지 계속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5번 문제니까요. 6번 가겠습니다. 6번 문제는요. 안전교육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첫째, 안전교육은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제는 이게 왜냐고 이게가 있더라도 요거는 조금 뒤로 밀어놔야 됩니다. 첫째, 사고 사례 중심의 안전교육, 안전작업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의식 향상 교육인데 실제는 제가 항상 하는 것은 의식이에요. 의식. 저는요. 입에 칩을 지금 안 발랐는지 모르지만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자 여러분 입장에서 강의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강의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면 어떻게 하면 저의 강의를 듣는 분이 한 분도 떨어지는 분이 없을까? 물론 제가 혹시라도 떨어지면 간혹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정말 강의 괜찮다. 대한민국 4,500만이 하루빨리 다 저의 강의를 같이 들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안전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저런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깜짝깜짝 내가 항상 그래요. 어떤 분이 물으면요. 정말 그분들도 강의 열심히 해서 노력하네.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정말 저의 동영상을 가지고 판매하는 분이 원장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떤 공짜 주는 강의 중에 그 양반 실기 작업형을 참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뭘 잘하냐 그랬더니 어디 건설 현장에 사진 찍어가지고 강의하는 건 잘하는. 근데 그게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강의를 했는데 엉뚱한 강의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자분이 강사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업형에 자기 책에 사진을 안 넣는 이유는 사진을 구할 수 없고요. 또 누구도 이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답도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강의하냐고. 왜 문제를 모르냐고. 공개하지 않는데. 책을 어떻게 쓰냐고 그러는데. 참 책임감 없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어쨌든
저는요, 이 강의를